우리는 꿈꾸는 바둑왕 2019 우리금융그룹의 전국시도 어린이 바둑 대항전의 진행을 맡은 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은 조인선입니다. 네, 벌써 16강전도 단 2경기 만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경기를 살펴보면은 팀의 전력도 중요하지만 오더 싸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1장전인 주장전에서 기선제압이 중요하겠고요. 2장전인 페어에서는 호흡이 가장 중요하니만큼 호흡이 잘 맞는 선수로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도 두 팀이 오더 싸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바둑협회와 K바둑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16개 시도 대표팀이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판 중 다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1차전, 2차전 챔피언 선정 후 최종 왕중 왕전이 개최됩니다. 네, 팀 구성은 단장 1명, 감독 1명, 선수 4명, 후보 2명입니다. 경기 규정은 오더 규정 개인전 2국, 페어 1국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 30초 초읽기 3회입니다. 네, 1차전 대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 팀이 16강전 경기를 펼치게 되네요. 네, 16강전도 이제 단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 팀의 대결입니다. 네, 두 팀 선수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강지성 감독님의 필두로 김도현, 이선우, 조우민, 박시은 어린이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세종시는 감독 김병준, 윤상일, 정우재, 김동주, 박채영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팀 오더입니다. 부산광역시 팀은 일장 선수 김도현 어린이를 내세웠고요. 박시은, 조우민 어린이가 페어전, 그리고 3장전에 이선우 어린이가 출전을 하네요. 네, 세종시에는 1장 정우재, 2장 페어는 김동주, 박채영 팀에 3장은 윤상일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두 팀에 어떤 친구들이 출전을 했는지 인터뷰 영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6강전 주인공이죠. 부산광역시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팀의 주장 친구 만나볼게요. 부산은 어떤 팀인가요? 세종특별시를 이기는 부산광역시 팀입니다. 와, 우리는 세종특별시를 이기는 팀이다.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종특별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바둑 학원에서 네. 세종시를 이긴 적이 기억이 나서요. 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세종팀을 이기는 부산팀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부산팀 친구들은요. 네, 특별히 엄마한테 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아빠, 저희가 세종특별시를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저한테 레고 하나 사주세요. 역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은 레고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산팀 중에서 유일하게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출전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 남다른 각오로 왔을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해요. 저번 연도에는 떨어졌지만 이번 연도는 꼭 우승까지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부산팀이 우승까지 갈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팀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부산 쥐기네! 네, 오늘 16강전 주인공이죠. 세종특별시 팀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시 팀의 주장 친구 만나볼게요. 팀의 자랑을 한번 해줄까요? 네, 우리 팀은 못해도 열심히 하는 세종팀입니다. 아, 못해도 열심히 하는 세종팀이다. 어떤 의미죠? 네, 우리 팀은 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끈기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세종특별시 팀을 보니까 정말 하늘하늘한 이쁜 티셔츠를 맞춰 입었는데 우리 요 친구의 팔찌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팔찌는 어떤 팔찌인가요?
이 팔찌는 네. 전국체전에서요 1승을 하고 8강에 올라가게 해준 행운의 팔찌입니다. 행운의 팔찌를 약간 아이템으로 차고 온 거군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는 특별히 내가 꼭 방송에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엄마한테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요? 엄마, 나 이번에 1승 하면은 스마트폰 사줘! 스마트폰을 사달라. 그럼 지면은 좀 깔끔하게 포기를 해야 돼요? 아니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친구도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다고 했었거든요. 한번 카메라 보고 해볼까요? 할머니, 저도요. 용돈 많이 주세요. 우리 세종특별시 팀은요, 뭔가 좀 솔직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시 팀, 우리 오늘 부산 팀에게 한마디를 해볼까요? 부산팀아,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다시 돌려보내줄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기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신감이 넘치는 세종팀의 구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한국의 중심 세종 파이팅! 네, 두 팀 굉장히 재치 있는 인터뷰를 해주었는데요. 아무리 바둑을 잘 두고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평상시 모습을 보면 어린이들은 역시 어린이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팀 인터뷰도 굉장히 잘했고요. 오늘은 똘똘한 친구들이 모인 것 같은데 바둑 내용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둑왕을 꿈꾸는 어린이들의 빛나는 대국 16강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6강전 7번째 경기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심판은 김혜민 심판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프로비사 심판위원님이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국을 시작해 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 사뭇 진지하고 엄격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인터뷰와는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아까 그 레고와 스마트폰을 원했던 어린이들 맞죠? 네, 그런 친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진지하게 대국에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2장 페어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 팀이 오늘 하늘색과 하얀색 유니폼을 맞춰 입어서 세트장과 더욱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네, 세종특별자치시 팀의 김동주, 박채영 어린이입니다. 두 친구 모두 6학년, 5학년으로 구성이 된 팀이죠. 네. 네, 반면에 3학년, 4학년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팀입니다. 박시은 어린이와 조우민 어린이가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 페어는 꼭 실력이 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죠. 네.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주장전 대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우재 어린이와 부산광역시의 김도현 어린이가 출전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김도현 어린이입니다. 전투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이고요. 역시 그 부산의 파워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를 밝혔는데 아주 표정도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 팀의 정우재 어린이입니다. 전투에 강하다. 장점이 똑같아요. 네, 오늘 두 선수 모두 장점이 비슷한 걸로 봤을 때 전투 바둑이 벌어질 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 제한 시간 20분에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네, 초반부터 진행이 좀 빠르죠? 네.
지금 좌하기 정석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정석으로 90년대 후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정석 진행인데요. 예전에 세계대회에서 이창호 선수가 활약을 할 시에 마샤오춘 네. 구단이라고 예전에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두 기사가 세계대회 결승에서 이 정석을 굉장히 많이 두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공부했던 정석 모양이 나와서 굉장히 반갑네요. 네, 사실 최근에는 잘 보기 어렵지만 예전 정석이 나왔고요. 좀 수순을 유추해 보자면 이쪽 소목에서 흙이 한 칸으로 걸치고요. 백이 날일자로 다가왔을 때 붙여 당긴 뒤에 네. 이런 정석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흙이 좀 두텁다 이런 결론이고요. 역시 이런 곳에 다가왔을 때 이 두 점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백이 잘 두지 않는 정석인데 일단은 세종시에서 정우재 선수가 잘 쓰지 않는 정석을 들고 나왔고요. 반면에 부산광역시의 김도현 선수는 이쪽을 벌려가면서 불만 없는 진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붙여가면서 안정을 취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이쪽으로 젖혀서 바로 전투를 이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전투가 시작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흙이 굉장히 두터운 모양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젖히는 수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의 모두 똑같은 강점이 전투에 강하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투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대국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김도현 선수는 중앙 쪽으로 젖혀가면서 이 정도로 하나 치받아 두고 이제는 손을 돌리겠죠. 귀를 걸쳐간다든지 아니면 먼저 붙여서 모양을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밀어가네요. 하지만 이쪽 미는 것은 백이 젖히는 수가 가능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간다면 이쪽 우하 쪽에 흙이 좀 닫힐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밀어가는 수는 조금 고민이 필요했던 수인데 일단은 김도현 선수가 힘차게 밀어가고 있습니다. 늘어두나요? 늘어두었다면 이곳을 또 치받아 두고요. 네, 이 교환은 흙이 좀 재미있는 그런 교환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려주신 예상도대로 똑같이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바둑은 정말 그 줄 하나의 차이가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은 거의 승패를 뒤집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한 칸 차이가 사실 거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차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세밀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도 나오는 게 성공과 실패는 큰 차이가 아니고 디테일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 굉장히 좋은 책을 네.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김도현 선수가 이렇게 한 칸으로 뛰어가면서 민다면 또 젖혀가겠죠. 일단은 초반은 흙이 좀 기분 좋은 흐름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흙이 우하기 모양도 지키면서 백 모양을 좀 눌러갔고요. 네, 이쪽 하변 쪽의 백 모양이 조금 옹졸한 느낌이에요. 네. 백이 좀 뭉쳐있기 때문에 일단 흙이 좀 활발한 진행입니다. 근데 이곳에 막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곳 막힌다면 이쪽 하변의 사활도 문제가 생기고요. 봉쇄당한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밀고 젖혀간다든지 이렇게 붙여서 일단은 탈출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일단은 거기는 절대인 곳으로 보이고요. 이쪽 좌하기 같은 정석은 거의 한 20여 년 정도 된 오래된 정석인데 이 초반에 어린 선수들이 빠르게 정석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선수 모두 정석 공부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도현 선수는 중앙 쪽으로 뛰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우하기 쪽에 큰 모양을 네. 형성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괜찮죠? 한 칸을 뛰지 않고 그냥 올라섰습니다. 좀 더 단단한 느낌일까요? 좀 돌이 무거운 느낌일까요? 네, 일단은 한 칸 뛰는 것이 일감이었는데 이 느른 수는 아무래도 여기 끊는 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단수를 치고 막는다면 여기 끊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노림이 있는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느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중앙으로 일단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 수는 조금 느슨해요. 그 이유가 이곳은 찝는 것이 선수였거든요. 살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백이 이런 곳을 두더라도 백이 이쪽을 두더라도 또 손을 돌려도 큰 네. 무방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우하기 쪽이 좀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한 수를 약간 좀
보통 노 이런 것은 좀 느낌이죠. 완착이라고 하죠. 네. 좀 느슨한, 좀 완만한 착상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우재 선수가 좀 기회가 왔네요. 우아기 쪽에 먼저 손을 돌려서 가나요? 네, 자리를 잡는다면 네. 이 갈라친 수도 걸쳐가는 것이 좀 어땠을까 싶은데 일단 흙도 벌리면 좋은 모양을 네, 좀 그렇죠. 형성할 수 있겠죠? 좀 더 가까이 가기가 좀 무서웠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날일자로 걸쳐간다면 흙이 붙이고 바로 이쪽을 공격을 해서요. 지금 이 돌이 없죠. 좀 두 점이 외로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눈목자로 좀 여유 있게 걸쳐갔다면 받으면 벌리면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다가온다면 이곳을 붙여 끊으면 어느 정도 타개가 가능한 모양이었는데 일단은 정우재 선수도 이 수에 이어서 좀 완만한 착상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김도현 어린이 바로 바짝 다가가느냐. 네, 자, 지금 보통 포석 문제라면 이곳 갈라쳤을 때 어디로 다가갈 것인가요? 네. 라는 포석 문제를 주고 싶은데요. 이쪽으로 다가간다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벌려가면서요. 우아 쪽에 흙 모양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흙이 좋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두어서요. 우아 쪽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아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정답이 되겠어요. 초반에 진행이 조금 빨랐는데 지금은 김도현 선수가 먼저 좀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혹시 뭔가 좌하기 쪽에 수가 있나 살펴보는 걸까요? 뭐 하변의 돌을 공격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는 좀 단단해요. 붙인다 하더라도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나중에 이곳에 돌이 와서 이런 치중은 좀 노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역시 우변 쪽, 우하 쪽이 되겠죠. 초반에 진행이 굉장히 빨랐는데 지금 종종 어린이 대회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정우재 선수가 이쪽 갈라치면서 네. 착점을 했는데 시계를 네, 자기 개시계를 누르지 않았어요. 네. 그러자 김도현 선수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시계를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시계를 네. 누르자 바로 이쪽으로 착점해 갑니다. 시간을 쓰도록 한 거군요. 네, 그렇죠. 이쪽 다가오는 것은 그 전부터 생각을 와, 해놨던 것 같아요. 네. 김도현 선수가 지금 4학년에 지금 어린 선수인데 지금 6학년 형을 상대로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련함 점수 1대 0입니다, 지금. 네, 지금 약간 정우재 선수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네. 근데 김도현 어린이 굉장히 그냥 평온한 모습으로 저희 아무도 눈치를 못 채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도 계속 몰랐어요. 김도현 선수가 장고에 돌입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프로 시합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공식 시합 같은 경우에는 뭐 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뭐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시계를 누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김도현 선수가 했던 행동은 뭐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정우재 선수도 약간은 기분은 나쁘겠지만 네. 크게 생각하지 않고 대국에 집중해야겠죠. 지금 날일자로 달려가자 받아두었기 때문에 100도 이 정도로 지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켜두어야 네. 그 다음에 이 우아기 쪽에 침입을 노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흙이 받아주지 않고 갈라가는 수는 어땠을까요? 이것을 받지 않고요. 네. 갈라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죠. 가르고 두었다면 이것을 둘 때 이곳까지 잡아두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더 정답에 가까울 수 있어요. 네. 이런 흐름이 되어야 이 우아기가 자연스럽게 흙집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돌 자체 배치가 되어 있는 돌의 효율을 살리는 배석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일단은 참아 두었습니다. 네, 정우재 선수도 견실하게 지키기보다는 조금 더 능률적으로 네. 한 칸을 뛰면서 계속해서 우아 쪽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욕심을 낸다면 이곳을 다 뛰어서 이 집은 다 내 집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날일자 정도 받아줄 수도 있나요? 조금 마음이 약해지면 이런 식으로 받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둘 맛은 안 나요. 네. 김도현 선수가 또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손을 빼나요? 네, 손을 돌렸습니다. 모르면 손 빼다 이런 격언을 떠올렸을까요? 일단은 손을 뺐고요. 이곳에선 정우재 선수가 바로 침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기분이 좋은 자리 같이 보여요. 네, 붙인다면 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 선수 교환을 하고요. 네. 쉬어간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작전입니다. 자, 여기서 손을 뺀다면 우리 정우재 어린이 노련함 플러스 1점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쪽을 응수한다면 이렇게 붙여가는 정도가 가장 간명하겠고요. 손을 돌린다면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은 좀 아쉬워요. 자연스럽게 집이 굳어지기 때문에 어딘가 침입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좀 종종 나와요. 젖히면 어떻게? 젖히면 젖혀가서 이것은 인공지능이 좀 주로 사용하는 수인데 이쪽 귀를 눌러서 네. 실리는 내어주었지만 벽을 쌓아서요. 어, 지금 이런 흐름은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 모양은 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런 붙이는 수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호재 선수의 이 시선이 역시 좌상기를 향하고 있죠. 협공을 하면서 이 두 칸 벌림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 한 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협공이에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흙도 좀 손을 돌리기는 어렵고요. 둔다면 눈목자나 한 칸 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선수를 잡아서 우아기 쪽을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요. 우아기 쪽을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집 모양이 백은 좀 도처에 집이 있죠. 하지만 흙은 집 모양이 그렇게 큰 집이 없어요. 이곳과 이쪽은 큰 모양 아닌데 우아기 쪽이 가장 큰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집을 낼 수 있느냐가 좀 이바둑의 어떻게 보면 좀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 흙의 모양을 했을 때 백이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붙이고 네. 뭐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형을 없앤다면 좀 두집 나기 바쁜 모양인데 이렇게 붙여갈 것 같아요. 붙이고 끊어서 어떻게든 귀만 살아보자. 이렇게 된다면 단수를 치고 늘어서요. 귀는 살 수 있겠죠. 이런 정도 살 수 있으면 또 백이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최대한으로 키워간다면 여기 붙여서 좀 어려운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한 칸 띄고요. 붙여 당기면서 기본 정석을 두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빠지는 게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 두 칸으로 안정을 이미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일단 백이 불만 없습니다. 정석 진행은 백이 괜찮아요. 흙만 조금 몰릴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역시 중요한 우아기 쪽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쪽을 붙여가나요? 붙이고 가장 강력하게 둔다면 끊어가는 것인데 여기까지 끊어갑니까? 단수를 치고 맞고요. 이렇게 끊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한 점이 두텁게 잡혔기 때문에 아직 흙도 살아있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느는 것은 좀 느슨해 보이거든요. 느는 것은 손을 돌리더라도 이것은 조금 한가한 수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이쪽 밑에는 좌변 쪽은 중요한 곳이 아니었는데 김도현 선수가 약간의 방향착오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우재 선수가 또다시 기회가 왔죠. 역시 중요한 우아기 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좌변 쪽을 계속해서 응수한다면 있는 것 정도가 있겠는데요. 있는다면 역시 손을 뺄 것 같거든요. 막아갑니까? 정우재 선수는 계속해서 이 흑도를 못 살아있다,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누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 네. 어려운 팽팽한 형세로 보이고요. 과연 우하기에 누가 손이 돌아오느냐 궁금한데요. 네, 우아기 쪽에 먼저 손이 돌아오는 선수가 조금 초반에 우위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치 받는 것이 선수래도 이쪽을 두면은
부집이 잘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곳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백은 점점 두터워지고요. 흑은 이 안에서 안형을 벌고 있지만 사실 살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몰릴 수 있습니다. 백만 두터워지고 흑은 별 볼 일이 없는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때는 넓은 방향으로 포위망을 뚫고 그냥 나아가면은 크게 공격을 당하지 않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악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붙여서 한 칸 띄지 않을까 했는데 붙여가면서 강력하게 일단 두어가고 있고요. 이곳에서 정호재 선수가 치받고 끊는다면 아,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쪽을 젖혀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약간의 흑의 주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정호재 선수가 또다시 선택의 기로입니다. 치받는다면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흑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 싸움은 굉장히 어렵고요. 백은 살아있나요? 네, 그렇죠. 백은 치받고 끊어도 삶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쪽 막아도 빠져두어서 네. 살 수 있는데 이곳 막는 것이 선수가 들으면 흑도 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전투형이라고 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전투적인 수들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고요. 지금 젖혀가는 수가 굉장히 전투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축이 중요한 장면인데요. 역시 축을 보았죠. 빠져서 이 축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 여기 한 칸 띄어져 있는 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흑도 늘어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싸움은 뭐 일단 백도 할만해요. 그 이유가 흑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밀고 자연스럽게 봉쇄를 하면 여기 끊는 단점도 생기거든요. 반대로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흑이 중앙 쪽으로 진출하기 네. 때문에 일단 행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이 위쪽으로 밀었을 때 흑이 젖히면 되돌아서 또 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밀면 어떻습니까? 늘면요. 계속해서 밀어가겠죠. 계속 늘어야 하는데 네. 뭐 봉쇄는 어렵지 않죠. 네. 정우재 선수가 이 타이밍에 이곳을 들어갔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김도현 선수가 쉬어갑니다. 미리 수를 좀 그려봤나 봐요. 네,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곳에 붙이고 네. 끊는 수를 생각해 봐야 해요. 그쪽을 밀어갑니까? 그렇다면 김도현 선수가 이곳에서 늘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김도현 어린이 준비해놨다는 듯이 입구자로 바로 두었고요. 밀자 늘었습니다. 늘어두었다면 역시 뭐 정호재 선수가 민수는 뭐 불만 없고요. 네. 역시 계속해서 붙여가는 수가 가능하죠. 그럼 붙였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는 이쪽으로 젖히는 거는 끊어서 네. 여기까지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뒤로 젖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 늘고요.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사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굉장히 잘 살았죠. 이렇게 중요한 모양에서 좀 손이 빨리 나왔다는 게 네. 의외입니다. 그렇죠. 이쪽 는수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던 장면이었는데 일단은 빠르게 착점을 했고요. 정우재 선수가 이렇게 눈목자도 가능은 하지만 치받는다면 좀 안형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붙이는 수가 급소로 보입니다. 네. 역시 우아기 쪽이 이 바둑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 승부처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나 붙였습니다. 타개는 붙임으로부터라는 바둑 격언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붙여가면서 네. 맥점을 이용해서 일단은 타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호재 선수가 이 우아기 쪽에서 쉽게 타개를 해낸다면 전체적인 집 모양이 좀 백이 많아요. 흑이 큰 집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좀 덤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현 선수는 최대한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이런 곳에 돌이 온다면 또 이런 곳에 침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붙여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죠. 일단은 이쪽으로 젖혔고요. 끊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이 한 점을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수 치고 호구 쳐서 일단 흑도 모양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 진행이 되겠고요. 역시 여기 차렷이 선수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침입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백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거의 한 8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흑집과 백집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도 여기서 어떻게든 이득을 얻어야겠습니다.
일단은 정우재 선수가 우하기 쪽에서 맥점을 이용해서 잘 타개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페어 바둑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어 바둑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들 표정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거의 뭐 세계대회 결승이에요. 네, 굉장히 대국 내용이 네. 궁금해지는데요. 대국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좌상귀 모양은 백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변쪽이 굉장히 급박해요. 우변은 또 늘자 이곳을 밀었거든요. 나가겠죠? 네, 이렇게 막는 것은 잡혀요. 백은 백이- 세수인데 흑은 내수죠. 네, 일단은 한수 잘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야 하는데 더 밀고 젖혀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나가면요, 따라 나가나요? 나가면 막아서 젖히면 이때 젖혀야 되나요? 쭉 뻗어야 되나요? 지금 늘어서 이쪽을 강요를 하고요. 네, 이쪽을 강요를 하고 이렇게 되면 수를 한번 볼까요? 흑은 세수, 내수, 다섯수, 백도 다섯수죠. 먼저 메우는 사람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수수는 길지만 일단은 백이 잡히고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나가야 되고요. 일단 백도 밀어야 하는데 나가고 일단 젖히는 수도 가능해요. 아, 끊는다면 못 끊나요? 끊어서 이쪽이 먼저 잡히게 되죠. 그러면 백이 흑은 세수고 네. 백은 두수기 때문에 잡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나가면 밀어야 하는데 나가고 젖힌다면 그때 어떤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어야 하고요. 역시 바꿔치기가 이루어지겠네요. 백은 5점을 버리더라도 일단은 이쪽에 단점을 좀 네. 의식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곳을 안 나갔습니까? 왜죠? 가능하지 않다고 본 것 같고요. 지금 옆에 친구 우리 김동주 어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쪽을 두지 않자 부산광역시의 박시은 선수가 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휴, 다행이다 하고 네, 줬어요. 막아서 일단은 우변 쪽을 택했고요. 지금 집 모양을 보시면요. 좌상기 쪽, 네. 우하기 쪽, 우변 쪽에도 큰 집을 얻었기 때문에 일단 집 모양은 백이 좋습니다. 하지만 흑도 하변의 모양, 또 우상의 모양이 좋은데요. 네. 하변은 아직 이쪽 붙여 나오는 수가 좀 남아 있어요. 완벽하게 잡힌 모습이 아닙니다. 일단은 중요한 곳을 부산광역시 팀이 차지를 하면서 초반은 백이 좀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김동주 어린이가 좀 당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페어는 조금 당황을 하면 안 됩니다. 같은 편 선수와 호흡이 잘 맞아야 네. 되고요. 일단 김동주 선수가 최대한으로 우상기 쪽을 키워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상 쪽을 계속해서 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런 수가요. 네. 뒤에 무슨 일이 있나요? 이런 수가 굉장히 지금 놀라운 수인데 지금 조우민 선수, 부산광역시 팀의 조우민 선수가 거의 뭐 생각하지도 않고 났어요. 네. 일단은 우상기 쪽을 삭감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착상이라면 이런 곳을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넓은 모양이기 때문에 안에서 사는 수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우민 선수가 별 생각도 안 하고 이곳은 이런 정도의 자리야 하고 두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고 약간 너네 집 지어 이런 느낌인데요. 네, 우리 집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뭐 지워져도 상관없어 하자. 박채영 선수도 세종시의 박채영 선수 일단은 집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붙여 나오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붙여 나온다면 젖히면 늘어서 자연스럽게 모양이 정리가 됩니다. 네, 지금 박시은 어린이 하변 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은 이쪽 상변 쪽의 이 모양은 이 정도로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네. 흙도 좀 작게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백이 크게 지금 중요한 곳은 없고요. 하변이나 지금 좌변 쪽이 중요합니다. 좌변도 이런 정도 벌려가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은 초반은 부산광역시 팀이 좀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세종특별자치시 팀의 박채영 어린이가 낀 행운의 팔찌. 네, 행운의 팔찌 힘이 좀 발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운의 팔찌가 어떻게 힘을 보여줄지 네.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보통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런 행운을 빌어주는 뭐 염주라거나 뭐 목걸이 뭐 이런 게 하나씩 있잖아요. 네, 징크스 같은 네. 건데요. 하지만 보통 이제 뭐 축구라든지 네. 뭐 야구라든지 그런 스포츠에서는 그런 장신구를 차는 것이 좀 뭐랄까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중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착용이 안 되고요. 하지만 바둑 같은 경우에는 뭐 반지나 그렇죠. 목걸이나 그런 것들이 착용 네.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착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튀는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박시은 선수가 이쪽을 두면서 계속해서 흙을 눌러가고 있고요. 아, 장신구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지금 중국의 랭킹 1위인 커제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커제 선수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한국 나이로 중학교 시절에 이미 프로 기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선수가 장신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목걸이, 어떤 장신구요? 팔찌, 아. 뭐 굉장히 좀 힙한 맨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고요. 하지만 바둑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잘 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장신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1인자가 되어서 그럴까요? 조금 그런 모습은 좀 내려놨나요? 좌중하고 있고요. 아, 지금은 1인자가 되어서 그냥 자체로 있어도 빛이 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네,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변 쪽을 삭감을 하자 좌변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네.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데 뺏기더라도 하나 밀어두고 뭐 벌려간다면 뭐 괜찮다 그런 뜻이고요. 네. 일단은 뭐 마이웨이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뭐 정지 화면처럼 선수들이 가만히 있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부산광역시 팀 차례죠. 네, 그렇죠. 이곳을 박시은 선수가 두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우민 선수, 부산광역시 팀의 조우민 선수가 둘 차례인데 안 두니까 박시은 어린이가 쳐다보네요. 본인 본인 둘 차례인지 차례인지 몰랐나요? 몰랐어요. 집중을 해야죠. 네. 지금 페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편이 생각할 때도 본인의 둘 차례처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둘 수 있어요. 지금 본인의 차례도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일단은 붙여가면서 이쪽까지 치받아서 끊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우민 선수는 굉장히 이 고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과연 모든 수익기가 되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 빠르게 착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를 할 때도 아주 그냥 발랄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우리 감독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아. 굉장히 네, 톡톡 튀는 럭비공 같은 아이였습니다. 네, 오늘 저는 네. 이 자리를 노타임으로 둔 것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뭐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빠르게 착점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일단은 조우민 선수가 이것을 붙이자 박시윤 선수도 이 팀의 호흡에 맞게 끊어가겠죠. 끊어가서 일단 이 한 점을 잡자 그런 뜻인데 뭐 가능한 작전입니다. 흙이 좀 두터워지는 의미는 있지만 일단 실리로 상당히 벌어들였죠. 자, 조우님인 어린이 오늘 이기면 아빠한테 레고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레고를 얻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자꾸 우리 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내가 둘 차례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심판한테 제재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일단은 돌파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김동준 선수가 호구를 쳤거든요. 네. 이 수는 좋지 않은 행마예요. 일단은 이 날일자가 꿰뚫리는 행마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급해졌어요. 여기 하나 젖혀둘까요? 젖혀두고 일단 이곳이 넘어가는 것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또 빼앗긴다면 계속해서 좀 엷은 의미가 있어요. 바둑은 조우민 선수가 좀 집중을 안 하는 듯 보이지만 바둑은 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팀의 흐름입니다. 조우민 선수가 지금 3학년의 어린 선수지만 네. 지금 승리를 하면은 아빠한테 레고가 지금 주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김혜민 심판이 지금 다가가서 지금 아마도 이렇게 순서에 서로 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선수들도 이제는 집중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단수를 하나 쳐두었고요. 이제는 이곳을 막아서 조우민 선수가
집중을 안 하는 듯 보이지만 중요한 자리는 다 두고 있어요. 네. 지난 아마도 경기, 네. 대국을 승리하더라도요. 대국 자세가 좋지 않은 아빠가 레고를 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이 말을 지금 조우민 어린이가 듣고 받고 둬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시작 전에 한번 얘기를 네.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집중을 해서 대국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일단은 백이 늘면은 상변 쪽이 이제는 좀 몰리기 때문에 백이 계속해서 좋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페어 바둑에서 순서를 어겨서 공제를 받았거든요, 세 집. 네, 그리고 나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심리를 조금 잘 잡지 못해서 무너지더라고요. 네, 이 어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심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순서를 어긴다든지 해서 벌점을 먹으면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 세 집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경기에서 내가 그 세 집을 벌어야 해. 좀 더 무리를 하면서 바둑 내용이 좀 그르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순서를 틀리면 안 네. 됩니다. 젖혀가는 수도 가능하죠. 이렇게 끊는 것은 일단은 당장 일단 축이죠. 일로 치는 것이 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어야 합니다. 느는 수는 좋지 않아요. 이곳에 들여다보는 당하는 것이 아프기 네. 때문에 있는 것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광역시 어린이들은 박시은 어린이가 4학년, 조우민 어린이가 3학년인데요. 6학년, 5학년 형아들을 다 꺾고 대표에 선발된 친구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역시 지금까지의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네. 지금 세종시의 6학년 선수들을 상대로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연소 팀으로 구성이 된 부산광역시 아침 8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까지 왔다고 합니다. 네, 아침부터 일찍 네. 와서 그런지 좀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집중을 해서 잘 두어야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끊길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응수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조우민 선수 둘 차례로 보입니다. 네, 일단 페어 바둑은 좀 장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장전과 함께 두 판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장전도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네. 어떻게 흘러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장전 바둑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이 우변 쪽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일어나고 있죠. 백 모양이 이런 모양을 보통 저희가 포도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백 모양이 좋지 않아요. 흙이 밀어서 잡아야죠. 그렇죠? 밀어서 잡는다면 지금 여기가 끊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끊겨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고 나와야 하거든요. 네, 흑한 점은 굉장히 중요한 요석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백이 몰리게 됩니다. 저희가 잠깐 페어 바둑을 보고 온 사이에 지금 흐름이 급변했어요. 우하기의 백돌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곳도 여기 막으면 부분적으로 못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집이 안 나죠? 네. 이 중앙 쪽에서 두 집이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위험하고요. 일단은 그쪽을 살리면 그럼 우상귀를 뭔가 버리겠다라는 건가요? 지금 여기 늘면은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우상기 쪽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 우변 전투에서 네. 정우지 선수가 대실패를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공적인 타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페어 바둑을 보고 왔거든요. 왜 네, 이렇게 이곳에 됐을까요? 붙여 끊으면서 굉장히 좋은 타개를 보여주면서 네. 정우지 선수가 좋은 수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흑 쪽으로 너무 기울었어요. 지금 어떻게든 반전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이곳은 연결을 하면 뭐 거의 살아있어요. 네. 일장전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김도현 선수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페어 바둑인 이장전에서 서울시 팀이 좀 힘을 내어 주어야 하겠는데요. 네.
일단은 우상기 쪽의 흙도 큰 집을 얻었어요. 지금 집이 30집 이상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집을 네, 그리고 차지했습니다. 좌변도 사실 집으로는 이득을 보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쪽 상변만 타개가 잘 된다면 네. 이 바둑은 또 뭐 흙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이 상변의 타개가 지금 중요해졌어요. 그렇네요. 상변만 타개를 하면은 흙이 실리적으로 굉장히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변 쪽이 굉장히 약해서 네. 좀 돌의 흐름이 흙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선, 실리, 후타개 작전으로 아마 이 선수들이 좀 대국 전에 약속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장전이 서울시 팀이 조금 비세이기 때문에 네. 부산광역시 팀을 상대로 하는 박동주, 박채영 팀이 좀 힘을 내어줘야 하고요. 지금 백이 이곳을 늘었는데 이것도 좀 안착이에요. 바로 공격을 갔어야 하지 않나요? 네, 이런 곳을 두어서 어떻게든 좀 노려보아야 하는데 지금 너무 한가한 수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좌변을 받아주진 않겠죠? 흙이 이런 곳을 둔다면 그럼 오히려 또 백돌도 약해지는 것 네, 같아요. 같이 뛰어나가는 흐름이라면 흙이 괜찮습니다. 굉장히 좀 한가한 수가 나온 것이 아닌가 네. 싶고요. 받아줍니까? 여기까지 버텨갑니까? 여기도 실리도 굉장히 큰 자리긴 하지만 받아줄지가. 네, 여기는 받아주지 않겠죠. 네. 이제는 정말 쉬어서 큰 공격을 노려야 합니다. 사실 쪽을 네. 방금 흙이 둔 수는 그냥 집을 확장하는 역할만 있고요. 해설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방어를 하는 수는 방어도 하면서 백돌도 공격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곳은 단순한 큰 자리였다면 지금 이쪽 상변은 굉장히 급한 자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부산광역시 팀이 굉장히 크게 씌웠어요. 다 잡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크게 잡겠다라는 건가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곳이 선수고요. 이런 정도 둔다면 사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공격하면 또 가죽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가죽 장사라고 하죠, 보통.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네. 부산광역시 팀 똑같이 가죽을 남기면 안 되겠죠? 네, 바둑돌은 가죽만 남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중앙 쪽이 네. 큰 모양이 날 곳이 아니죠. 여기도 터져 있고요. 중앙도 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앙에 세력 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그려주신 그림대로 흙이 산다면 그때 이것은- 형세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 됐어요, 흙이. 30집 정도 났고요. 한 36집, 46집. 이 하변 쪽을 빼도 45집가량 나 있습니다. 100집 또한 45집 나 있는데 하변 쪽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산다면 단번에 흙이 우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장전은 부산광역시 팀이 1점을 좀 딸 확률이 높고요. 또 2장 페어전에서는 또 세종특별자치시가 힘을 낸다면 1대1 스코어가 되면 또 3장전이 중요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종시 팀이 좋지 네. 않은 흐름에서 선실리 후타게 작전을 쓰면서 일단은 흐름을 좀 반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페어 바둑은 레고와 스마트폰의 대결이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굉장히 큰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곳을 밀어가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지금 백이 이쪽으로 공격이 왔기 네. 때문에 흙이 이곳에 돌이 왔고요. 일단은 돌의 흐름상 흙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흙이 중앙으로 나오면서 삶을 도모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이쪽으로 나오면 역시 이 백의 돌도 완벽하지 않기 네. 때문에 백이 그렇게 강하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흐름이 좀 흙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 팀 지금 우변 쪽에서 약간의 실수가 나면서 흙 내점이 잡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두 선수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우변 쪽에서 실족을 했지만 그 후로 천천히 따라잡으면서 지금은 흐름을 흙 쪽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네, 1장전도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팀이 조금 힘을 내야 되고요. 페어전은 역시 지금 부산팀이 조금 힘든 모습입니다. 이 바둑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